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못 배웠는데도 참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지방 일정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오느라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나마 여러분들 보고 싶었었는데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하는 그 상황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꼭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피치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왜 꼭 방송을 하려고 했냐면 어제 참 기이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생겼었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까 모르겠네요. 전혀 절대 생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후진국이나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 중남미 이런 데서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어제 우리나라에서 생겼습니다. 대통령께서 체포를 거부하시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너무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셔서 거의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자유통일당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셔서 고생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과연 어떤 국회의원의 말처럼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택하신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뭔가 사리분별이 정확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쪽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하고 구속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깜빵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깜빵 보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법원에서 그 두 진영의 말을 다 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두 진영들이 서로 깜빵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국민들 얘기를 들어서 둘 다 깜빵 보내세요, 그냥. 그러면은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왜 합니까? 이 국력 낭비예요, 국력 낭비.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경찰들은 경찰들대로, 또 거기 나와 있는 또 양 진영의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무슨 이게 에너지 낭비입니까? 이 추운 겨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쪽 사람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참,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몇 번 말 번복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이제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압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평등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그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평등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말을 왜 여기다 갖다 써먹습니까? 그거를 왜 윤 대통령한테 써먹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대로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재판. 그죠? 근데 내란 뭐 범죄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잖아요. 저도 물론 윤 대통령의 그 내란에 대해서 내란 그 혐의에 대해서 제가 뭐 긍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하고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 기다려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이재명 대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 거에는 뭐라 그랬어요?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거 갖고 지금 그 자리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럼 자기 자신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바로 그냥 뭐 재판도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그냥 범죄인 취급해버리고. 그게 무슨 뭐 어느 당나라 개 같은 법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니까 지금 이런 이 개판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은 남자답게 얘기를 하든가. 내 것도 빨리 해주고 저기 것도 빨리 해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얘기를 하든가. 내 것도 내 재판도 지금 뭐 2달이니 3달이니 그렇게 끌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뭐 한 보름 내에 판결해 주세요. 재판부에 부탁을 하던가.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것도 빨리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지금 탄핵 재판이 왜 빨리 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대행 체제를 국가가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내 것도 빨리 끝내고 내 재판도 빨리 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 탄핵 재판도 헌재에서 빨리 진행해서 빨리 결론 내서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인기 엄청 올라갈 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 이상 그 인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30몇 프로인가 그거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30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재명 계속 지지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돋보이긴 하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면 그거는 지지율은 그거는 아무 그 쓸데가 없는 지지율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이 상황 됐으면 지지율이 막 올라가야죠. 반대급부로. 이제 먼지 거치고 나니까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정 지지층만 지금 갖고 있을 뿐이에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개딸들을 위시한 그 세력들의 지지율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뻔뻔함을 모르게?
이화영 그 경기도 부지사인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이화영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다 알아버렸다니까요. 뱀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지도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모든 거는 다 자기 기준에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보면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민주파출소라는 거 만들었대요. 그래서 무슨 뭐 허위 정보에 대응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속뜻은 뭐냐면 자기 욕하는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입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한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도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얘기. 형수한테 욕한 거 그거 틀어버리면 뭐 고소하겠다는 얘기. 민주파출소에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형수한테 욕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또 유동규 씨가 틀어갖고 또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간이 없거든. 자기 재판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내 죄는 좀 그러니까 제 거부터 빨리 재판 좀 해줘 이거잖아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예 이런 들리는 것 자체를 이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귀를 씻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발 그 텔레비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비굴한 얼굴이 제발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깜빵 가가지고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야비한 얼굴 안 보이잖아요. 깜빵에 진작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된 건지도 몰라 지금 간 게. 빨리 갔다 왔으면 지금 또 막 떠들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자기 딸 살리자고 남의 자식 학교 못 가게 만든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 양심가인 척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속이 시원할 겁니다 아주. 근데 그게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쪽에도 속이 시원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시원한 사람 진짜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은 사람들 바깥에서 추운데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하는 거라면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대통령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할 얘기가 그겁니까?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끝까지 싸웁시다. 무엇을 위해서? 그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당신 자신이 국가입니까? 당신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예요? 윤 대통령 말고도 지금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가치를 더욱더 확실하게 지켜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윤 대통령을 알게 된 계기가 뭡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시작이 됐잖아요. 평생을 법과 원칙을
부르짖으면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번에 이재명 대표 그때 그 뭐 단식하고 막 그럴 때 자기는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랬다가 그때 다가오니까는 메시지 냈죠. 자기 거기 체포하는데 동의하지 말라고 메시지 냈잖아요. 그죠? 나는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자기한테 닥치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막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평생을 법과 원칙을 부르짖으면서 신조로 삼고 살아오신 분이 이때가 되니까 사람들한테 법과 원칙 무시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메시지를 그 밤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 어르신분들한테 냅니까? 또 이날의 장례를 짊어질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그걸 얼마나 그 이율배반적인 메시지입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짐은 국가다라고 얘기한 거를 그대로 표방해서 말하는 국회의원은 또 뭡니까? 이게 저 개인의 생각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언론에서, 모든 신문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별로 꺼려해요. 그냥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나 자통당 사람이니까 자통당답게 얘기한다고 말을 하든가, 발은 여기에 걸쳐놓고 과일은 이쪽에 가서 따먹고, 이런 그런 두 얼굴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면에 그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만면에 온화한 미소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경계해야 돼요. 그 속에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만면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속에 어떤 흉기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 정권이 바뀌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면, 탄핵이 된다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른다고요. 그때 또 어떤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면 그분한테 또 갈지도 모른다고요. 계속 그래왔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말 한 분의 인생이 계속 그렇게 기회를 타면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를 타면서 계속 이렇게 삶의 이력이 그렇게 보인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때 당대표 거기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친화적이고 굉장히 온유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특출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쉽게는 리스트에 없던 분이라 이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리스트에 올라서 눈여겨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랬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제발 서로의 지지자들의 말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하는 얘기 귀담아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주시고 저쪽에서 하는 얘기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 얘기 듣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항상 옳다며요. 그러면 옳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죠.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두 분 다 좀 빨리 재판님 진행시켜서 빨리 결론 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배신자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국민 편에 서서 떠나가는 거예요. 배신자가 아니라. 그런 맹목적인 말씀들 좀 하지 마세요. 소위 뭐 배웠다는 분들이 그 언론계에 계셨다면서요. 전 무슨 기자 출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왜? 그 유튜브 뭐 하시는 분 있어요. 이름을 좀 말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판단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으면서 살아오신 겁니까?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진짜 몰라요? 지금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자기 부정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내가 주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되는 게 충신 아닌가요? 거기에 옳다 하는 거는 간신이죠. 간신. 우리 사도 누구지? 그 있잖아요. 왜 그 폭군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간신 아니에요. 간신. 간신들은 왕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가서 아부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충신들은 말하다가 혀 잘려버리고 죽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군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 한동훈 대표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게 왜 배신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부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포장을 싹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주머니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욕심 지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길을 뻔히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그건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대당에 그건 빼고라도, 상대당에서 지적하는 거는 빼더라도 그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부하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부하들이 따르겠습니까? 그 영이 서겠냐고요. 이미 볼 걸 봤는데, 이미 밑장까지 다 봤는데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윤 대통령이 탄핵에서 기각이 된다 해도 지금 거기 몇몇 유튜버들하고 자통당 그 사람들 그쪽하고 나 시닥거리면서 자기네끼리 잘났다고 얘기하지, 이 국가를 지탱하는 공무원들이나 그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 듣겠습니까? 자기가 앞길이 어떻게 될 거 뻔히 아는데 그 얘기 듣겠냐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권이 바뀔 때만 기다리고 있겠지. 이미 지금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거는 이제 뭐 별로 큰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 실제적인 권력이 이미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그 지지율이 나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그 말로 표시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거는 감동을 줬기 때문이에요. 감동. 어느 한 가지로 해서 한 게 아니라 그간의 여러 가지가 뭔가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맹목적이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고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길로 가면 반드시 또 사람들은 돌아선다니까요. 자기하고 크게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 한동훈 대표 엄청 좋아했었대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싫어했대요. 그게 어느 때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때부터 싫어했냐고 물어보니까 장해찬 그 공천 취소할 때부터 싫어했대요. 장해찬하고 거기 대구에 누구 뭐 도태우인가 뭐 누군가 뭐 후보 공천에서 취소하면서부터 싫어했대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떤 때였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뭐 양문석이니 뭐 김준현이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한참 바르지 못하다고 막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쪽에도 너네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두 사람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국민 여론이 그래서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진정 이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물러났어야 되는 게 그 보수의 가치 아닌가요? 저 사람들은 잘못해도 끝까지 안 물러나고 끝까지 자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게 우리한테 왔을 때에는 우리도 당당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을 찢어내는 그런 고통으로 더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 만약에 장해찬인가 그분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당의 성공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당을 엄청 사랑하고 아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당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었을까요? 근데 야,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해? 하고서는 끝까지 나왔잖아요. 끝까지. 무소속으로 그때 나왔잖아요. 그때 만약에 어부지리로 민주당에서 됐으면은 그러면 어떤 그림 나왔을까요? 역적되는 거예요. 역적. 다행히 여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때 민주당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은 지금의 그 설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청년들하고 중도의 이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하고 중도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그 누구도 어떤 선거에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도와 청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당당해야 되거든요. 내 몸에 오물 묻어 있는 것, 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 선거 지금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뭐 말을 제가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그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는 거기에 나와서 우리의 후보로서 이렇게 내서 나가야지. 엉뚱한 사람 진짜 무슨 어디서 데릴사위 데려다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겁니다. 어부질이 되는 거예요. 어부질이. 그 확장성도 없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주워먹는 꼴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누가 이 당당하게 이 중도와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당장 누구예요?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그냥 당장 생각나는 사람. 게 없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이분은 지금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지금 72인가? 제가 뭐 연세가 있으시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이미 또 대선도 나오셨었고 또 이 그동안의 그 언행이 감동을 주는 언행은 없었잖아요. 감동을 주는 뭐 정책이나 뭐 행동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저기 뭐야 뭐 돼지 발정된가 뭐 거기에 뭐 휩싸인 적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상대편에서. 그리고 또 그 대구시 그거 그만두고 나와야 되고 대구시장 그만두고 나와야 되고 여러모로 그 표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잖아요. 그럼 오세훈 시장은 어떠냐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이 명태균 그쪽하고 뭔가 연관돼서 뭐 물론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아니기를 바라고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한테는 그게 책 잡힐 일이라는 거죠. 물고 늘어질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은 상대당 잘못을 물고 늘어지듯이 상대편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선거에서는 뭐 이기고 보자인데 없는 사실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 얘기 안 하겠어요? 만들어서라도 얘기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엉뚱한 뭐 배신자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뭐 그리고 뭐 인신공격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우리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그 가치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의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분명히 그 영웅이 나올 겁니다. 난세에 원래 영웅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이 어느 누구도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느 쪽에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어느 쪽에서는 극렬히 지지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극렬히 지지하고 극렬히 반대하고. 그러면은 우리 그 젊은 청년들과 이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서 뭔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의사를 분명히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마음속으로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양자역학인가 물리학에 보면은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떠니 저떠니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속 해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왜 잘못된 거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막 그 시류에 휩쓸려서 가면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귀가 아프도록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호소가, 이 말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